현재 영상을 하나 보고 있는데 이거 제가 앞전에 올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목으로는 충격 세계 최초 고종의 뚱뚱한 삼촌을 관계합니다. 미국의 에밀리 브라운은 고종의 음시분이었다. 이렇게 제목을 올렸습니다. 요즘 제가 충격 세계 최초 이렇게 타이틀 제목으로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올려보니까 뭐 저도 그냥 재미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내용을 적기도 하고, 그리고 자료 공개를 하면은 뭐 최초로 이제 자료를 공개를 하니까 제가 그렇게 적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고정의 뚱뚱한 삼촌을 공개합니다. 이렇게 올렸고, 에밀리 브라운은 고정 음시 분이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에밀리 브라운이 이 고정의 음시인 거는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문 기사의 내용에 보면 이게 다 엉터리라는 것은 이제 다 밝혀진 것을 많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구독자 한 분이 왼쪽에 신문 기사의 내용에 이분이 이왕이 아니고 다른 분이다 이제 그렇게 댓글을 적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분으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앞전에 영상에서 이왕이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가 댓글 다신 분의 이제 지적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분도 이분은 민영환을 많이 닮았다. 그렇게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확인을 했죠. 확인을 하니까 민영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전에 댓글을 달면은 항상 확인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그분의 이제 댓글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저 EWA 세자라고 올라온 인물 그림은 민영환 사진을 보고 그린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민영환 사진을 같이 놓고 자세히 보시면 100개 그린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민영환을 많이 닮았네요. 이왕이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짬뽕 기사네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분이 이제 민영환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따로 받아놨는데요. 신문 기사의 이제 내용이 글자가 작으니까 좀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이것을 이제 확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좀 희미하게는 보이나, 뭐, 그래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프린스 EWA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린스 그러면 보통 이거는 왕자나 아니면 세자를 이제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EWA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이왕의 그 약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이는 이시성을 말하고, WA는 이게 이제 와, 서양인들이 왕이라는 발음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라고 이제 그렇게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왕 이렇게 이제 읽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민영환이라는 거죠. 제가 여기 보면은 이 현재 고정이라고 적힌 요 밑에 영문하고 여기 에밀리 브라운이라고 적힌 요 영문을 제가 따로 적어가지고 한번 번역을 해놨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역 내용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같이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자, 왼쪽에 여기에 보면은 고정이라고 적힌 분의 이제 영문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이렇게 번역을 미리 적어 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경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여기 이경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번역인 내용이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이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의 전직 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의 임페리얼 모자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고정의 모자가 황제의 이제 모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요거는 정자관이 되죠. 조선시대 대감들이 많이 쓰고 있는 정자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고정이 황제니까 권룡포를 입어야 된다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고종은 일본의 의회가 폐위를 됐지 않습니까? 폐위되는 황제가 골룡포를 입을 수는 없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통복인 대감들이 입는 이런 한복을 입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장이 당연히 폐위된 황제가 입을 수 있는 복장이라고 보는 거죠. 황제가 아니기 때문에 골룡포를 입지 못하게 되니까 다른 복장으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황제 복장을 안 입는다고 사람이 홀라당 발라당 벗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전통 복장인 이제 한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제가 쓰는 이런 조선의 양반들이 입는 복장을 이제 입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상한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정상적인 그런 복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에밀리 브라운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것도 이 가상의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양 사람이 누군가 이제 조선에 들어왔는데 그 여인을 따가지고 아마 그린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이거는 사람이 직접 그린 게 아니라 사진을 본떠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자, 이미지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여기에 사진을 오래가 이렇게 붙인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칼이나 가위줄로 이렇게 잘라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람의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오려 가지고 이제 붙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마 요번도 조선에 들어온 서양인 여성분을 아마 찾아보면 누군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은 영문으로 적어 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 여기에 있네요. 근데 번역이 다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요건가? 자, 한국의 황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번역 내용이 요 아래쪽에 요 부분이 되겠네요. 자, 요 아래쪽에 이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이 현재 여기 되네요. 전 에밀리 브라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에밀리 브라운이 이제 한국의 이제 황후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이 이제 앞전에 설명한 이제 민영환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 프린스 EW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에와라고 이제 적혀 있죠. 그게 바로 이왕이라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내용을 보면 여기 내용 번역해 놓은 게 일본이 황제로 뽑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내용을 보면 일본이 황제를 뽑은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민영환을 일본이 황제를 뽑았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기사를 보면 이 사진은 민영환을 이제 붙여놓는 거는 맞는데 위쪽에 보면은 왕자 이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의 이제 내용을 적은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종을 이제 폐위하고 난 다음에 이왕을 일본이 황제로 새로 뽑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전직 황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고종이 되겠습니다. 고종이 현재 폐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종이 골룡포 차림을 입지 않고 조선의 전통복 한복을 입고 정자관을 쓰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복으로 이제 돌아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나 현재 이 그림은 민영화를 그린 사진을 이제 붙여놓은 거는 맞는데 그 내용은 여기에 이제 왕자, 자, 이 왕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민영환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죠. 근데 민영환이라고 제가 검색을 했는데 바로 이분이 됩니다. 자, 민영환은 1861년 8월 7일에 태어난 사람인데 조선과 대한제국의 대신이자 척신이다. 종묘 배양공신이 되었다. 본관은 영이며
민치구의 손자이자 민경호의 친아들이며 고종에게는 외사촌 동생이다. 명성황후 민씨의 친정 조카로 알려지지만 실제로는 13촌 지간이 되는 먼 친척에 불과하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하여 자결하였다. 자는 문약, 혼우, 개정, 시혼후 충정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라는 거죠. 현재 보시면 이 민영한 오른쪽에 이 사진하고 완전히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조금 더 확대해 보면 현재 똑같죠. 복장도 현재 보면 정장 형태를 보이고 어깨 보면은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붙은 형태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이제 별로 없고 귀도 보니까 모양이 일치하네요. 완전히 민영아인 것은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고정은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엄지인데 에밀리 브라운으로 이제 둔갑이가 이제 붙여놓은 그런 경우가 되겠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민영한 이제 사진인데 그것을 따와가지고 이제 붙여놓고 이왕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영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민영환은 친일적인 대신 관료들과 수차례 대립하였고 일본 제국의 내정 간섭을 성토하다가 주해 조직에서 밀려나게 됐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의 체결을 크게 개탄하며 조병세와 같이 을사늑약 반대 상소를 수차례 올렸으나 일제 헌병들의 강제 진압에 의해 실패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제국 2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유서를 국민들에게 남기고 11월 30일 자결하였다. 유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민영환이 남긴 이런 이제 유서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사후에 이제 내용이 있는데 사망 후에 의장 대신으로 추정되었고 대한제국 고종이 사망한 뒤에는 고종 황제의 능원에 배양되었다. 자, 이런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받았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되겠습니다. 자, 목숨을 바쳐가지고 여기에 이제 을사 늑약을 이제 반대했는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앞전에 여기에 EWA라고 이왕이라고 기사 내용에서 이제 설명을 한다. 그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왕이 뭘까요? 자, 이왕은 일본 제국에서 사용되었던 자기로 1910년 한일 병합조약 체결 이후 대한제국의 황족을 일본에 완공적으로 대우하면서 대한제국 전후 황제들에게 이제 붙인 칭호이다. 고종은 덕수궁에 이태왕이라 불렀고, 그러면 창덕궁, 이왕과는 이제 별도로 호칭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고종만은 이제 이태왕이라 이제 불렀으면 고종이 있는 덕수궁에 있는 이태왕이다. 이제 이렇게 불렀다고. 나머지 우리가 보통 여기에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효황제와 염친왕, 의민태자는 이 두 분은 이왕으로 이제 불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라는 게 고종을 제외한 나머지 이 두 사람, 순종하고 여기에 있는 염친왕을 이제 부르는 말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일본이 황제를 뽑은 이런 사람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순종이거나 그러면 이 영친왕 이제 두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네요. 그러나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에밀리 브라운이라고 되니까 이게 엄씨일 가능성이 이제 많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왕이라고 이제 소개하는 분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제 영친왕이 이제 된다, 이제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네요. 사진만 따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가짜를 이제 붙여놓고 그것이 이왕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황당한 기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에밀리 브라운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밀리 브라운 내용을 확인해보면 이런 이제 나무위키 내용이 있는데, 자,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후 시리에 빠져 고독한 난을 보내던 고정은 선교차 조선에 온 미국 오하이오의 장로교 목사 피터 브라운의 딸 에밀리 브라운 만 15세에게 호감을 갖게 된다. 에밀리 브라운은 자주 궁궐에 부르게 되고 결국 조선 왕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외국인 황후를 맞이했다. 그리고 이 외국인 황후가 기빈 엄씨라는 것이다. 자, 여기다 보면은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때는 명성황후가 한번 벌써 치해됐다고 하잖아요. 명성황후가 한번 돌아가셨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이분이 서양인 얼굴에 대한 이분은 명성황후가 아니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고종이 후궁을 이제 들였으니까 그분이 엄씨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기빈 엄씨가 바로 이제 이분이 되겠습니다. 선은 황기입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거는 앞전에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대한제국 고종의 후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엄씨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성황후가 한번 벌써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분하고 다시 재혼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에밀리 브라운이 이제 명성황후였다, 자, 이런 내용은 완전히 사람을 갖고 노는 그런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기빈 엄씨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오하이오의 장로교 목사 피터 브라운의 딸 에밀리 브라운 15세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이 이제 조선에 진짜 들어왔다면은 이 에밀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그것이 이제 기빈 엄씨로 이제 탈바꿈됐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짜 뉴스라고 되어 있는데 후궁인 기빈 엄씨를 황후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아차렸겠지만 이건 가짜 뉴스다. 1903년 미국 보스턴 선데이에 실린 기사 내용으로 기사가 실린 후 물론 반발이 극심했다. 이 기사가 보도된 지 며칠도 안 되어 영문 잡지 코리안 리브 11월호에 기사에서는 거짓말이 참말보다 생생하게 행사하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미국 몇 신문이 한 미국인 아가씨가 한국에 황후가 되었다는 가십 기사를 실어 한국에 사는 미국인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어찌 이 광대 노론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기사가 실렸다. 자, 이거나 보면 내용이 너무나 이제 가짜 그런 기사였기 때문에 미국인들 자기신들조차도 얼굴을 들지 못하게 그렇게 부끄러웠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거짓말이 얼마나 이제 무서운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짓말이 10년, 20년, 30년, 길게는 100년 이상이 지나게 되면 가짜가 진짜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명성황후가 뭐 미국인이다, 서양인이다, 이렇게 많이 그 내용이 바뀌고 있잖아요. 가짜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진짜이길 바라면서 그렇게 믿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뉴스의 이제 기사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짜로 만들어놓은 우리나라 역사가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진짜로 바뀌면서 이 가짜가 진짜를 이제 밀어내고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미국 공사관에서는 한국 황제는 외국인 아가씨와 결혼한 사실이 없다. 자, 더욱이 에밀리 브라운 양은 놀라운 결혼을 뒷받침해줄 근거는 찾아볼 수도 없다. 또한 한국 황실로부터 간호사, 시녀, 요괴사, 가정교사, 여의사 같은 미국인 여성을 고용하겠다는 초빙 요구도 받은 적이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해프닝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보스턴 선데이의 보도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에서는 한국의皇族이 미국인과 혼인하였다는 등의 거짓 기사들이 넘쳐났다. 조선 왕조에선 외국인 황후를 맞이한 적이 없으나 일제시대 때 이방가로 격하던 대한제국 황실이 맞은 일본 황족 출신 왕비는 있다. 이 사람이 흔히 이방자 유사라고 알려지는 나시모토 노미야 마사코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가들이 이왕으로 이제 격하가 이제 되면서 일본 사람하고 이제 혼인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방자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자 원래 이름이 나시모토 노미야 마사코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방자라고 검색을 하면은 현재 오른쪽에 있는 이 여성분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일본 기모노 복장 같은데 이런 이제 복장을 입고 있고 뭐 나이 들어가 찍은 분도 있네요. 요번 여기 있네요. 왼쪽에 안경 끼신 분. 이분이 고종의 후궁의 이제 아들인 그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거 대한제국 황태자 이은이 되겠네요. 현재 오른편에는 사진이 좀 작은데 왼쪽에 남성의 인물을 확인해 보니까 왼쪽에 이분하고 인물이 똑같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대한제국 황태자 이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엉터리 이제 보도라는 거죠. 실제 조선의 상황을 적어놓은 신문 기사일 수는 있으나 여기 아래쪽에 있는 민영화 사진하고 에밀리 브라운을 이제 사진을 이제 붙여놓고 그것이 고종과 서양 사람 즉 미국인이 혼례를 해가지고 이제 미국인의 최초 여왕이 탄생됐다. 이거는 이제 거짓 기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종하고 이제 엄씨가 결혼한 내용을 이렇게 엉뚱하게 이제 사진을 붙여놓고 그렇게 소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부분은 제가 앞전에 올린 영상 부분의 내용이고 제가 최초로 공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황제의 이제 삼촌이 파티에 참석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번역한 내용이 있는데 뭐라 적혀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의 삼촌이 파티에 합류했는데 그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뚱뚱한 왕자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명랑한 성격과 나약한 태도 뒤에 숨겨진 놀라운 기민함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총명하고 명랑한 신사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황제라는 사람이 따로 있죠. 그런데 황제의 삼촌이 이제 파티에 합류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황제라는 사람이 한 명 있고 삼촌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그러면 두 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명이 있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책자의 내용은 제가 아래쪽에 많은 정보를 달아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초대 고종 사진이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책자가 있는데요.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많은 링크 정보를 이제 달아놨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정보와 이제 사이트를 이제 확인해 가지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책자를 이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장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선택하면 되게 다양한 이제 책자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이제 고정의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대감이 있네요. 이분은 뭐 고정은 아니겠죠. 조선의 양반들이 입고 있는 그런 전통 복장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고정 사진이 있네요. 자, 여기 고정 보이시죠? 자, The First Emperor of Korea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한제국 초대 황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고정이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참 잘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성품이 온화해 보이네요. 자, 이렇게 이제 고정 사진이 있습니다. 예, 현재 이 사이트는 제가 한국어로 한번 번역해 볼게요. 그럼 어느 나라 사이트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비외 교적 추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적 이름입니다. 예전에 제가 잠시 이 책자의 이름과 저자의 그런 이름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른 사이트에 그 내용을 잘못 보고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자는 이제 미국 외교관 산도라는 사람이 조선 견문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1930년도에 출판되어 있는 책이라고 하는데,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영국판이라고 하는데요. 저자 이름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 이름은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볼게요. 그럼 윌리엄 프랭클린 센즈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1874년생이고 1946년도까지 살았는데 일본의 식민지배 직접 한국에서 근무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미국 외교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남기신 책인데 여기 보면 한국 이름 산도라는 미국 외교관 센즈가 조선에 머물렀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서한 견문록이다. 당시 고장 황제의 정치 조언자인 산도를 국내부 고문관으로 임명한다는 고종 황제의 측면과 함께 당시 복장을 한 저자 및 고종, 영의정, 조병식, 조선관리 등의 흑백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판이라고 하는데요. 자, 미국인 산도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나오는 이 조선의 이제 이미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고종 황제의 얼굴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우리 조선의 외교관을 지내신 분이 저술한 책이기 때문에 이 고종의 얼굴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뚱뚱한 고종의 삼촌, 그분 고종 아닙니다. 이분이 진짜 고종입니다. 자, 여기에 딱 나와 있잖아요. 제가 현재 소개해주는 책자의 내용에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나오는 바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앞쪽에 요 부분의 내용이 되겠죠. 여기에 있네요. 현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체도 이 아래쪽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뭐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번역 내용에 보면 황제의 삼촌이 이제 파트에 합류했다. 그러니까 이 황제는 바로 고정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삼촌이라는 부임이 또 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두 명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황제가 한 명 있고 뚱뚱한 삼촌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왼쪽에 이분이 고정인 경우가 되고 오른쪽에 이분이 얼굴 형태를 보면 살이 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뚱뚱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뚱뚱한 삼촌이 현재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이제 삼촌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제가 한 명이 있고 삼촌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고종은 대한제국의 이제 황제가 되겠고 또 다른 왕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두 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황제가 되고 또 다른 한 명은 이제 왕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황제가 이제 되겠고 오른쪽에 이 부분은 왕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일본에 의해 가지고 고종이 폐위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뚱뚱한 삼촌이라는 분이 황제가 되기 전에는 이제 왕의 이제 직책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고종을 대신한 이제 황제가 이제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고종의 사진은 누가 찍었을까? 자,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고종의 이제 사진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요번에 이제 보면 얼굴이 뚱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더 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황제가 아니라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더 킹 오브 코리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현재 30살이라고 현재 적혀 있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더 킹 오브 코리아라고 되어 있고 그의 나이는 현재 30살이다. 30살 때 찍은 그런 사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얼굴을 보면 통통하죠. 살이 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뚱뚱한 왕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요번이 바로 삼촌이다. 자,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을 한번 봅시다. 기사의 내용은 놀랍게도 미국 지리학 학계 도서관에서 발견된 조선 왕의 사진에 대한 것인데 도서관 측은 이 사진이 조선 제25대 임금인 철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흔히 한국에서는 최초로 사진을 찍은 왕은 고종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만약에 이 사진 속의 인물이 정말 철종 임금이라면 조선시대 개혁에 대하여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사진 속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임금은 30살 또는 30대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철종이 32세 때 승하했었으니 고종 때보다 한참 뒤인 1860년경에 찍혔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학계에서의 반응은 매우 뜻밖이다. 푸하하, 저건 고종 사진이잖아. 학계에서는 이 사진은 철종이 아니라고 고종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언급했다. 아니, 아예 고종이 맞다고 못 박았다. 사실 역사에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이 사진에 찍힌 임금이 철종이 아니고 고종이라는 것을 단번에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30대의 철종은 수염이 목 근처까지 내려올 정도로 수염 숱이 많았던 반면 사진 속의 인물은 수염이 매우 적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왼쪽에 있는 이분이 고종인데 철종으로 예상되는 인물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실제 철종의 의진을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염이 상당히 안쪽으로 늘어져 있다, 길게 늘어져 있다.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분의 얼굴을 비교하면 같지 않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종시대 때는 저런 형태의 익성관과 골룡포가 존재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철종시대 때의 익성관은 사진 속의 인물이 쓰고 있는 익성관보다 훨씬 더 높았고, 골룡포의 보도 훨씬 더 크고 아름다웠다. 반면 사진 속의 인물이 착용하고 있는 익성관은 높이가 매우 낮고 골룡포의 보도 크기가 매우 작다. 이는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집권 초기 양반들의 도포나 갓이 크기가 매우 큰 것을 사치라 여겨 매우 싫어했고, 갓의 크기를 줄이거나 도포 대신 두루마기를 입게 하였는데, 왕의 의복도 이를 피해갈 수 없어서 명보도 거의 반이나 줄어들고 익성간의 높이도 매우 낮아졌기 때문이다. 비록 현존하는 철종의 익성간 의지는 6.25 전쟁 때 불타 없어져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밑에 영조의 골룡포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존하는 철종의 익성관하고 의지는 6.25 때 불타가 없어졌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여기 이제 사진을 설명하고 있는데, 골룡포에 이제 용의 이제 형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은 우리가 고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뚱뚱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본 서양 기록이 이제 맞다는 거죠. 자, 다른 사이트의 내용도 한번 봅시다. 미 도서관에서 발견된 창덕궁, 어진, 철종, 고종 놓고 혼선 벌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 창덕궁에서 찍은 조선왕의 어진이 미국 밀워키 주립대 미국 지리학회 도서관에서 발견되었다. 도서관 측은 이 사진에 대해 설명한 것에서 철종의 것이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학계 등엔 1884년 찍은 고종의 모습이라고 반복하고 있다. 유광헌 씨가 미국 밀워키 주립대 미국 지리학회 도서관 소장품에 대해 사용 승인받아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사이트는 어떻게 설명하나 한번 봅시다. 자, 미국의 외교관 조지 포크가 촬영한 왕자의 앉은 30세의 조선 국왕이다. 자, 고종 1882년에 30살이 된 고종의 외교를 통한 독립과 자주를 기대하며 그의 미국과 수교했다. 자, 자력에 의한 부왕보다 더 수월한 길이었지만 천진난만하고 무책임한 결정이었다. 자, 여기는 이제 미국 외교관 조지 포크가 촬영한 왕제에 앉은 30살의 고종의 이제 국왕이다, 조선의 국왕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1882년에 30살이 된 고종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또 다른 사이트 내용인데요. 여기는 1861년 서울 창덕궁에서 찍은 조선 철종의 어진이 미국 밀워키 주립대 미국 지리학회 도서관에서 발견됐다. 현재까지는 1870년 신미양영 때 영국인이 강화도, 강성보, 조원투 현장을 찍은 사진과 같은 해 프랑스인이 역관 오경석을 찍은 사진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국내 사진으로 알려졌으나 철종의 의전은 이보다 10년을 앞선 것이다. 유광헌 씨가 미국 밀워키 주립대 미국 지리학회 도서관 소장품에 대해 사용을 승인받아 무상으로 제공한다. 자, 여기는 처음에 소개한 앞전의 사이트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사진이 진짜 철종이 맞다면은 조선시대 개화기에 대해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와 연대가 다 맞지 않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적을 보면은 황제의 삼촌이 파티에 참석했다. 이제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종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고 삼촌으로 인한 분이 한 명이 더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황제가 한 명이 또 있고 또 왕이라는 신분을 가진 신분이 또 한 명이 더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분이 이제 철종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즉 조선을 다스리는 사람은 두 명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이 되겠죠. 황제가 한 명이 있고 또 다른 왕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정이라는 사람은 대륙에 있었고, 이 뚱뚱한 삼촌이라는 분은 이 한반도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반도에 이제 통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어떨까요? 자, 그러면 고정이 이제 대륙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한반도에 나라를 이전하면서 이 두 분이 같은 지역에 같이 있었다고 이제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책자 내용을 보면은 고정이 연애를 하는데 이 뚱뚱한 삼촌이라는 분이 참석을 했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서양 기록에는 이 두 분이 분명히 황제와 이제 삼촌으로 이제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삼촌이라는 이 뚱뚱한 분이 이제 고정으로 이제 바뀐 경우가 되고, 실제 고정은 일본이 고정을 완전히 지운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왕이라는 직급을 가진 뚱뚱한 삼촌이 이제 고정으로 이제 탈바꿈되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또 한 번 조작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지 않을까 이제 예측해보는 그런 서양 기록의 이제 서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순종이라는 세자도 실제 다른 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순종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정신 지체 장애인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삼촌이라는 분의 이제 자식이 되겠고, 실제 고종의 자식은 또 다른 분이 있지 않았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내용의 이제 서양 기록의 서적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황제가 따로 있고 뚱뚱한 삼촌이 연회장에 참석하겠다는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